네, 어느덧 3월달이 시작이 되었네요. 자, 오늘 3월달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특히 올 3월달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3월달을 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도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식들 알려줄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많은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설득 작업이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정부 지지해라, 누구 찍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윤석열 정부를 지지를 해야 되는지, 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 저는 계속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제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해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 만에 해낸 일이 있습니다. 2년 만에. 바로 무엇이냐? 문재인 정권에서 방탕하게 쓰여졌었던 국가 예산 300억을 돌려놨습니다. 300억이나. 자, 어떻게 이 300억을 돌려놓게 되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자, 우선은 좀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결국에는요,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던 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 어제 공식 창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통진당 후속 진보당을 비롯해서 좌파 시민단체들 쌍끌에다가 지금 나눠주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72곳에 대해서 지금 지역 경선까지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이 좌익 세력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정치 생명 이어나가보겠다라는 건데, 제가 어제 되게 뻔뻔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례위성정당과 관련돼서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입니다. 본인이 대선 기간에 위성정당에서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뒤엎고 최근 뭐 했습니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야, 여기에 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창당대회 하는데 이재명이가 손 붙잡고 만세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저거 보고 진짜 놀랬다니까요. 야, 진짜 뻔뻔함이 대단하구나.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뻔뻔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포장지 씌워놓고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니라 마치 좌파들이 하나의 빅텐트로 모연 그런 위성정당이처럼 쇼를 했는데, 포장지 씌웠는데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만든 위성정당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통진당, 후속 세력인 진보당과 좌파 시민단체들 쌍끌에다가 지금 저렇게 정당 창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려보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소식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기 초반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방만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빚을 얼마나 늘려놨어요? 네? 무려 5년 동안 400조를 늘려놨습니다. 그렇게 쌓인 우리 국가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1000조. 정확히는 1068조. 국가 채무 2326조.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텅텅 빈 곳간을 그대로 받은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게 뭡니까?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근데 어디부터 졸라매야 된다라는 겁니까?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맬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바로 이걸 했었습니다.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통폐합 정비 지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더 나아가 각 부처 그런 정부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하거나 또는 정비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실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20개 중에 5개에서 6개만 남기겠다고 했고, 더 나아가 식물위원회라고 불렸었던 그 정부 부처의 위원회도 629개 중에서 200개 이상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왜냐?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무려 64개를 늘렸어요. 60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만 할 때라도 631개까지 늘린 거예요. 이게 역대 정부와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였던, 박근혜 정부 시절 558개였던 걸 문재인 정권 들어서 몇 개까지 늘렸다고요? 631개까지 늘린 겁니다. 631개까지.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위원회 만들면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공무원들 들어갈 거고요, 위원장들 있을 거고 위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짜로 일하겠습니까? 돈 받고 일하지?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것은 엄연한 말도 안 되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 좌파 생태계를 하나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회의라도 제대로 했느냐? 회의 안 했죠. 무슨 얘기냐면요. 보십시오. 1년간 회의를 얼마나 했나 보니까 0회 71곳, 한 곳에서 5회 328곳, 네, 6회에서 10회 89곳, 10회 초과 189곳, 대부분이 회의를 1년간 한 번도 안 하거나 또는 한 번밖에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일 안 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위원회 만들어다가 문재인이가 세금 팡팡 썼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회의 안 할 만해요. 왜냐? 문재인도 회의를 안 했으니까. 실제 대통령 직속,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위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분명히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한 번도 회의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회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문재인과 다르게 이 저출산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몇 년 만에? 7년 만에. 자,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이 만들었었던 그 위원회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걸 통폐합하거나 또는 정비하겠다라고 말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임기 초반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그럼 이게 어디까지 해내줬을까요?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629개 중에서 200개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몇 개 감축했을까요? 무려 61곳을 감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라고요? 629개 중에서 벌써 61곳 사라진 거예요. 2년 만에. 그러면 5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거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해내게 되면 우리 국민 세금이 얼마나 아껴지게 되느냐? 무려 300억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300억.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필요도 없고 회의도 안 하는 그 식물위원회 만들어다가 우리 국민 세금 300억을 팡팡 쓴 건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나하나 바로잡고 있으면서 246개에 대해 통폐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 국민 세금 300억의 절세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왜겠습니까? 이거 밀어줘야죠. 이거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고, 이걸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지금부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지금 행정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문재인이가 어마어마하게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 세금을 팡팡 썼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도 이렇게 만들었다라면은 좌파,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맡았던 박원순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짓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 않았겠냐고요. 위원회라고 막 만들어다가 자기 사람들 막 심어놓지 않았겠냐고요. 했죠. 특히 누가 했느냐? 박원순이 이런 걸 엄청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박원순이 시장 취임 이후에 위원회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 박원순이 10년 동안 위원회를 몇 개를 만들었냐면요. 무려 119개를 만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박원순이 서울시장을 처음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103개였던 위원회가 222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혼자서 10년 동안 119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도 무려 217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야, 진짜. 야, 222개 위원회 중에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곳이 217곳이래요.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도 그렇고 박원순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 위원회 만들어다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팡팡 썼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안에 어떤 사람들 심어놨냐면 친구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 심어놨어요. 네,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김미화가 웬 말입니까? 공지영이 웬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에너지정책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던데. 근데 박원순이 만든 서울시위원회에다가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이라고 김미화, 공지영 이런 사람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내분, 네, 이런 사람들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박원순의 서울시였다라는 겁니다. 박원순의 서울시.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중앙부처에 내는 세금도 있겠지만 지자체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행안부가 이와 관련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깡통위원회 3,500곳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 행정안전부가 업무 보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업무 보고를 냈느냐? 바로 이렇게 업무 보고 내용을 낸 거예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 체계 구축.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위원회를 200개 이상 통폐합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 하나 더 붙인 게 뭡니까? 지자체위원회를 3,000개 이상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대한 정부위원회는 200개 이상 이거 통폐합하고, 또 따로 지자체위원회도 3,000개 이상 통폐합하겠다, 정비하겠다라고 실제 행안부가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윤석열 정부 무려 몇 개나 줄였냐? 3,000개 중에서 1,362개 줄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와, 2년 만에 3,000개 통폐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1,362개 정비한 거예요. 약 50%가량 지금 달성한 겁니다. 50%가량. 자,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오히려 감소 추세라는 거예요. 감소 추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453개가 오히려 감소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지자체장들이 자신이 뭐 시장 되고 군수 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많이 만듭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파고 좌파고 모두 다 했던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중앙부처에서 실제 그러한 정책 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정부 출범 들어가지고 감소 추세로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는 매년 늘었어요. 몇 개씩? 연간 1030개씩. 이게 매년 늘었습니다. 근데 이 매년 늘던 걸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453개 감소 추세로 돌려놓은 겁니다. 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자, 보시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게 지자체위원회입니다. 23,500개에서 28,000개로 늘어났어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이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겼을 때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실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했고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위원회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펼쳤고 그 정책을 펼친 결과 지금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 필요 없는 위원회까지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도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우리 국민 세금이 아껴지게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 들어가는 필요 없는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 필요 없는 위원회까지 줄어들면서 우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국민들의 세금이 필요 없는데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건 결국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언론들이 보도 안 하잖아요. 언론들이 보도 안 하잖아요. 이거 보도하는 언론 본 적 있으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 총선에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를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책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책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 어떤 공약을 펼쳤는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표 하나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려주십시오. 네.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알려주시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 더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앙부처위원회도 계속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자체위원회를 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자체위원회. 그 지자체위원회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책이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지만 소위 말하는 지자체장들이 윤석열 정부 정책을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소식들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